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찌라입니다.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저녁에는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갑자기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좋은 주말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방송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요즘 후덕해진 것 같아요.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볼이 통통해진 것 같습니다. 다들 겨울이니까 우리 많이 먹고 동면 준비를 잘해서 에너지를 많이 비축하도록 합시다. 네, 댓글도 잘 보이네요.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다른 책을 보다가 원래는 이제 옷을 사려면 우선 버려라라는 재밌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내일 소개할 책인데 책을 보다가 많이 비치네요. 이 책을 보다가 옛날에 읽었던 제가 20대 중반에 읽었던 이 남자들에게라는 책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들고 나왔고요. 보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마 초판이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로 된 이쪽 이 이미지는 나중에 나온 버전이고 또 그 이후에도 또 버전이 나와서 계속 오랫동안 사랑받는 책으로 계속 이제 발행이 되었던 책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 작은 책 버전으로 읽었었고 그리고 무려 3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시오노 나나미는 여러분들이 로마인 이야기나 그런 책들로 많이 알고 있는 작가인데 예전에 썼던 책이지만 굉장히 현대에도 되게 유효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되게 읽고 저한테 얘기해줬던 말이 딱 이거였어요. 패션이 아니라 스타일이다. 그래서 뭐 화려하게 트렌드에 맞는 옷을 여러 가지 사지 않아도 그 사람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주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 책은 여자들이 옷을 살거나 스타일을 만들 때 주요한 점을 얘기하고 있고, 이 책은 좀 남자들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약간의 자기의 엣지를 더하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 두 책이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졌고 이거를 주말에 나란히 소개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소리를 키우고 저도 입을 좀 더 가까이 댈게요. 네, 제가 지금 오늘 폰이 갑자기 안 돼서 댓글을 지금 창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잘 빠르게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C로 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책 남자들에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책 읽었어요라고도 해주셨고 재밌겠어요 뭐 하고 공감을 해주셔서 기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 표지가 굉장히 섹시하죠. 네, 그런 책이고 매력 있는 남자에게 건배. 매력 있는 남자란 자기 냄새를 피우는 자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무슨 주의 주장에 파묻히지 않고 유연한 사람. 그러니 더욱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바로 그런 자이다. 라고 시오노 나미아미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시다가 남자분들이 조금 발끈?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하고 직설적으로 난 이런 사람 싫어 라는 그런 이제 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오노 나나미만의 그런 강렬함이 느껴지는 이제 이게 30년 전 사진이니까 지금은 좀 더 할머니 같은 모습이 됐겠죠. 37년생이십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스타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는 사람이 권하기에 타키라는 이름의 그리스인 부호이자 유명한 플레이보이가 쓴 하이라이프라는 작품을 읽었다. 이 그리스 플레이보이가 쓴 작품은 하나도 신선한 맛이 없었으나 한 가지만은 머릿속에 남았다. 그것은 스타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그런 줄 아는 것이 스타일이다. 스타일이란 단어는 수입된 영어 중에서도 가장 범용으로
범용되고 있는 말이다. 무의식적으로 패셔너블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다. 그러나 스타일이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자질을 말하는 것으로 상류사회 인간이라고 모두가 스타일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니, 그들의 거의 대부분은 스타일이 없다고 잘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여기 상류사회, 인텔리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좀 30년 전 스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이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 이러한 스타일이 오늘날만큼 결여된 시대도 드물다. 우선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선거용으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려고 여론조사 기관이나 이미지 메이커들의 조언에 매달리는 꼴이란 참으로 스타일 부재 현상을 상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학이나 PR 활동의 전문가들이 이토록 자주 불려다니는 것도 자기 내부에 신념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즉, 스타일이 없다는 뜻이다. 스타일이란 겉발림과는 반대다. 강한 신념이다. 줄담배의 술꾼의 심술쟁이로 유명했던 윈스턴 처칠은 본 바탕은 천한 남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력과 강한 신념으로 인해 그를 확고한 스타일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진짜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진짜인 사람은 그 누구든 스타일이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집안이 어떻다는 말도 아니고 재산의 유무도 아니다. 개개인이 살아가는 스타일이야말로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타일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건비님 말처럼 스타일은 세월이 결정해주죠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묻어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네, 김옥님 오늘은 많이 튕긴다고 네트워크가 안 좋은 지역에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앞에까지 얘기한 거는 그 시오노 나나미가 타키의 말을 인용한 거고요. 시오노 나나미는 스타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경제 상태 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윤리, 상식 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걸. 독자적이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다. 말하기는 쉬우나 실제로 이 모든 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삶이 아니다. 세 번째, 궁상스럽지 않을 것. 육체적으로 멋있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으나 비참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면 역시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다고 스타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철학이나 가치관이 있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지만 꼭 그것뿐만 아니라 멋스러운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궁상스럽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 네 번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간성의 부드러운 눈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속된 말로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휴머니스트를 말한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멋있는 남자를 결정하는 거다. 다섯 번째는 멋있는 사람. 역시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결국은 스타일이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스타일이란 단어의 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멋있다라고 생각한 경우에 한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특히 남자들에 대해서 여자한테도 다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챕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 여자들이 이탈리아 남자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시오노 나나미가 사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공부했대요. 이 에세이에 따르면 거기에서 봤을 때 영국 남자가 1승 했던 그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혼식에 유럽 쪽에서는 다 여자 쪽에서 한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결혼식을 진행했고 영국에 있는 신랑 친구들과 그 신랑 가족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그런 곳에서 결혼을 진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꾸미고 있는 그런 패션의 모습을 보니까 여자 쪽만 보자면 승부는 완전히 이탈리아였다. 그리고 신부도 정말 아름답고 신부 친구들도 만만치 않았다. 보티첼리가 그린 그 프리마벨라, 제가 그림을 준비한다는 게 까먹었네. 그 보티첼리는 아마도 실물을 보고 데생을 했으리라. 프리마벨라에 그려진 여인들을 지금도 가끔 볼 수 있으니 놀랍다. 그만큼 굉장히 이탈리아의 여성들이 매우 아름답다. 하지만 무대는 이탈리아, 그것도 중세 르네상스 문명을 꽃피운 피렌체이니 이탈리아 남자들은 착 달라붙는 타이즈에 화려한 망토,
즉 르네상스식 복장이어야 했다. 그런 차림이 너무 기발하다면 페레나 알마니처럼 이탈리아 판타지를 느끼게 해주는 대담한 옷이어야 했다. 그러나 관례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 남자 친구들이 전원이 온통 검정 일색의 연미복으로 예식에 참석한 것이었다. 연미복이란 말도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그죠? 정장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보기에 이탈리아 남자들이 패한 원인은 이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영국 남자들도 전원 연미복이었다. 그러나 이쪽은 검은색이 아니고 옅은 회색이었다. 더구나 이 양복이란 옷은 영국 남자들의 체격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들의 몸에 맞춰 고안해낸 것인 만큼 키가 크든 작든 체격이 좋든 아니든 그 어느 나라 남자보다도 영국 남자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제 시오노나미가 이 결혼식에서 보니 이탈리아 남자들보다 영국 남자들이 한 수 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우님 제가 소리를 중간에 키웠어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리고 건비님 베네딕트 컴버배치 좋아하죠. 멋있잖아요. 영국 남자. 그래서 창에 찔리진 않았으나 이탈리아 측이 당했다고 느낀 것은 성당한 마당에 내려선 엷은 회색 연미봉 일행이 속에 입은 와이셔츠를 살짝 보인 순간이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증언할 수 있다. 아무튼 이들 양복의 종갓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온 남자들, 영국 남자들은 대담하기 그지없는 줄무늬 와이셔츠에다가 화려한 원색의 넥타이를 조끼 속에 살짝 내보이고 있었다. 줄무늬라고 할지라도 품이 있고 은근한 색깔이 아닌 줄무늬 폭이 2cm 정도 되는 강렬한 것으로 어떤 이의 것은 칼라만 흰 것도 있었다. 젊은이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질레까지도 원색을 퍼부은 듯하니 가슴에서 목에 이르는 연미복에 노출된 부분은 온통 색색의 파티였다. 그러니까 회색으로 정장을 다 입었는데 그 안에 들은 그 부분에서 각자의 매력을 뽐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훈님, 그쵸. 이 시오노 나나미는 영국 남자 1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 이탈리아 측은 검은 연미복에 회색 질레, 와이셔츠도 정식으로 흰색, 넥타이도 은색으로 얌전했다. 그러다 보니 양복의 큰 집인 영국 측이 전통을 자랑하는 여유를 보여준 결과가 되어버렸다. 영국 신사들은 이렇게 장난을 치고서도 양복 앞단추까지 푸는 보통 남자들의 결례는 결코 행하지 않았으니 대단하다. 의상이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신이 차려입는 것이지 베껴 입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요거 뒤에 일화도 소개하는데 이 커프스가 눈에 띄었대요. 그래서 재미있는 커프스네요. 다니던 대학교 마크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신사는 커프스를 2세트나 가져왔는데 오늘 아침 찾으니 안 보이잖아요. 할 수 없이 이탈리아 것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사러 갔죠. 근데 이탈리아제 커프스 버스트는 모두 얌전한 것밖에 없더군요. 그 중에 이게 재미있기에 하나 사봤죠. 이를 맞추면 집사람에게 주면 되니까요. 커프스 안쪽을 보여주는 순간 나는 감탄에 맞지 않아 말도 안 나왔다. 여자의 이어링이었다. 여자의 귀걸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그렇게 이 시오노 나미나미가 하는 말은 모두 똑같이 정장을 입어야 하는 결혼식이지만 그 안에서 영국 남자의 어떤 절제됐지만 자기 개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소한 장난들, 그게 그 영국 남자들을 매력 있게 만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약간의 사소한 장난이 필요하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전통을 배경으로 한 장난은 대담하고 통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 밑에 달린 이 한 문장이 굉장히 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양복을 위한 변명인데, 열심히 청바지를 입는 남자란 열심히 양복을 입는 남자 이상으로 이상하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요즘은 양복보다는 청바지나 이런 것들을 고집하지만 이 시오노 나나미는 양복을 입은 남자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은 투피스가 없어도 그리 불편하지 않으나 남자들은 양복이 없이는 일이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양복은 남자들 육체의 결점을 어느 정도 가려준다. 우주여행이 일반화되지 않는 한 양복 문명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이 문장이 되게 공감했는데 오늘날 사실 여자들은 정장을 입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회사를 다니더라도 유니폼이 아닌 이상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는데 남자들은 특히 뭐 영업직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아직도 정장을 많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정장을 입는 게 뭐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 양복은 여자 것과는 달리 그다지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다. 더블이냐 싱글이냐,
클래식이냐 캐주얼이냐 정도밖에 없고 반소매가 되면 사파리가 되어버려 양복이라고 봐주지도 않는다. 결국 색과 무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럼 넥타이를 살펴보자. 이 또한 다양성을 보자면 풍부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긴 것과 나비형, 열린 칼라 사이로 부드럽게 매는 스카프 형식의 에스커타이 정도밖에 없으니 자기 취미를 살리기는 결국 색과 무늬로 한정된다. 자유를 제한받은 곳에서 참된 자유가 가장 잘 발휘된다는 것은 예술 창작만의 과제가 아니다. 뭣도 의외로 이 법칙이 적용된다. 저는 지금 읽은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는데 그냥 사실 마음대로 입어 이러면 더 힘들거든요. 내일 읽을 책에도 나오지만 여자들이 그 매일 또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강박이 사실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옷을 살 때도 막 엄청 맨날 옷이 없다고 하는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근데 남자들이 양복을 입을 수 있다는 거는 편한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오노 나나미가 말하는 건 그 제한된 자유 안에서 자기의 표현을 하는 게 진짜 멋있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건비님 말대로 정장도 잘 입어야 좋지 잘못 입으면 아저씨됨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자기 스타일을 찾으면 그리고 오히려 양복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별로 좋진 않았는데 솔직히 우리 여자들은 맵시 보는 것 이외에 진지한 승부를 걸 곳을 가진 남자를 좋아한다. 옷맵시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남자로서는 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남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이 장난을 누가 더 잘하느냐는 정도이다. 그리고 장난은 진지하게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역설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에세이다 보니까 그 시오노 나나미의 굉장히 솔직한 표현들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옷 입는데 목숨 거는 남자보다는 다른 자기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남자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 스타일이라는데 살짝의 장난, 위트를 넣어주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바지가 어울리는 남자가 연미복도 어울린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연미복이 어울리는 남자라면 반드시 청바지도 어울리니까요. 장난이란 다양성을 즐기는 곳에서만 존재한다. 선택의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청바지만을 주장하는 남자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생각한 청바지가 장난이 아닌 규범이 되어버리는 함정에 저도 모르게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살짝의 그냥 장난, 위트여야 되는데 그게 다시 막 규범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열심히 청바지를 입는 남자란 열심히 양복을 입는 남자 이상으로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쉽게 말하면 너무 멋있는 옷을 입으려고 목숨 걸지는 마라. 그런 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남자들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요. 시오노 나나미가. 근데 전 들으면 생각했어요. 아, 여자들은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남자들도 공감할까? 뭐 이런 생각. 성공하는 남자의 조건이라는 파트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종종 보통 상식 속에서 발견한다. 여기서 다룰 성공자란 사회적 지위의 상하와는 별로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남자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낮은 남자가 종종 있으니 성공할 남자란 우선 몸 전체에서부터 발산되는 어떠한 밝은 빛을 바라는 남자다. 밝다고 해서 우하하하 하고 웃어대는 사람이 아니다. 또 먹자 마시자 하며 떠들썩해서 밝아지는 것도 아니다. 조용한 동작 하나에서도 어떠한 밝은 분위기를 띠는 그러한 밝음이다. 너무 어려워요. 뭐 밝은 성격이 아니다. 뭐 조용한 가운데서 나오는 밝음이다. 밝다는 표현이 애매하면 이탈리아어로 세레노란 단어를 빌려보자. 이 표현은 상당히 뜻이 깊다.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조용하게 갠, 평온한, 청명한, 침착하게. 인생이란 고뇌를 짊어지지 않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고뇌를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지니고 있어 밖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대개의 사람들은 얼마만큼은 고뇌, 근심을 짊어지고 살아나가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얻게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밝은 남자가 성공할 남자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밝게 빛나는 사람에게 반하는 것은 해바라기가 태양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네, 저도 요즘 가장 공감하는 게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생김이나 꼭 뭐 옷을 잘 입는 건 아니죠. 김옥님 왜 멋진 남자가 되는 걸 포기하세요? 이 밝음과 에너지에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밝은 사람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언제나 조용하고 청명하다는 것은 이른바 기량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반대로 이만한 기량도 없는 보통 사람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세레노한 남자가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네, 금택님 세레노를 생각해봐야겠다고. 자, 둘째는 어둡고 검은 쪽으로 눈이 가지 않는 남자. 그래서 이런 멋있는 대사, 제가 오늘 아까 낮에 인용했는데 인기가 있었어요. 진실이란 어차피 그 사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이런 사고방식을 응용하자면 인생의 암흑으로만 눈이 가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것을 어둡게 받아들이고 싶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같은 것이라도 어디에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달라 보이게 된다. 당연히 처음부터 빛이라곤 비추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어둡게만 보인다. 주위 사람이 참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비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남자가 멋있다. 여자도 그렇고. 세 번째, 자기의 일에 90%의 만족과 10%의 불만을 가진 남자. 100%의 만족을 가진다는 것은 역시 자연스럽지 않다. 진짜 일이란 조금의 불만을 내포함으로써 알맹이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족과 불만족의 비율이 반반이라면 성공은 할 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반반이라는 비율의 긴장관계를 참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즉 40대에 들어가면 이런 긴장감은 어깨를 짓누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반반의 비율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지금 90%는 만족을 하고 있어야 된다. 10%는 그렇지만 나머지 10%는 자극이 되고 그 때문에 향상심을 부추긴다. 젊음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의외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불만은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보통 상식을 존중할 것. 이것은 존중하라는 말이지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의거하는 상식이란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스스로 지킬 필요까지는 없다. 자기 스스로 보통 상식을 지키지 않으나 그것은 저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남이 생각해 준다면 작전은 성공한 것이다. 그럼 왜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인간은 그 누구나 존재 이유를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평범한 사람도 제 나름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간성이란 것을 따뜻한 눈으로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들 주위에는 불을 밝힌 듯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돼 있다. 지금 제 소리가 조금 끊기죠? 입 싱크 안 맞죠? 입 싱크를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나 시오노 나나미가 정의한 성공하는 남자의 조건이고 제가 읽으면서는 꼭 남자만의 조건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어떤 뭐 누구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담대하고 그래서 되게 재미가 위트가 있어요. 남자의 매력이란 목덜미에 있다.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목덜미는 당연히 가늘어서는 곤란해진다. 띠룩띠룩 살이 쪄서도 곤란하다. 적당한 굵기와 늠름하다. 이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오노 나나미가 목덜미에 집중했다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일본 남자들은 목덜미가 되게 호리호리한 느낌을 주니 목덜미도 그에 따라 일본 남자들은 대체로 호리호리한 느낌을 주니 목덜미도 그에 따라 가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조각을 보라. 소년과 청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우선 목덜미다. 되풀이하지만 남자의 목덜미는 벗기지도 않아도 속을 알 수 있는 상표이다. 헤어스타일도 목덜미를 가리느냐 노출할 수 있느냐로 나눌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위험수위가 있는 발언인가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권 확장을 지향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우리 여자들이 남자들로부터 성적 대상으로 보여지는 것에 히스테릭할 정도로 민감해하지만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섹스가 끝난 후 남자에게 이렇게 묻는 여자들이 많지 않은가? 자기 나 사랑해? 우리 여자들이
남자들로부터 성적 대상으로 보여 싫을 게 뭐가 있나?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은 그렇지 않은가? 또한 우리 여자들도 남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면 안 될까? 의식을 하든 않든 틀림없이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자건 여자건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을 테니 걱정할 것은 없다. 발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남자들에 대항하여 목덜미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여자들도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뭐 불쾌하다, 남자들은 내 목덜미를 왜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요를 눌러주시고, 뭐 공감한다, 성적 매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여자들도 남자에 대해서 라고 생각하신다면 최고예요를 눌러봐 주세요. 건빈님, 내가 웃음이 나온다고 굉장히 재미있게 시오노 나나미 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되게 공감이 됐어요. 남자의 매력에 대하여. 3. 남편이든 애인이든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병이나 주었으면 하고 하지 않아 본 여자는 여자도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병이나 주었으면 하느냐 하면 병이 나서 침대에 일어나 앉지 못할 상태가 되어야 겨우 여자는 남자를 독점할 수 있으니까. 남자란 요상한 동물로 능력 있는 남자라는 것과 바쁘다라는 것을 정비례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나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쁘면 바쁠수록 자기가 무슨 배터리 없네? 대단한 남자인 줄 알고 또 그런 모습을 여자에게 과시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공감되지 않나요? 그런 남자들은 시간을 내는 것이야말로, 특히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시간을 짜내는 것이야말로 남자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들어먹지 않는다. 이탈리아에 이런 말이 있대요. 극히 자연스러운 인사처럼 이런 말을 하는데, 직역하면 저는 당신의 희망대로의 상태에 있습니다. 좀 어색한데, 당신이 희망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유혹할 때만 쓰는 말이 아니다. 이 말 앞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붙여 그동안이라면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참 멋있는 표현이 아닌가. 시간의 제한은 있지만 저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니 얼마나 관능적인가. 이탈리아어라면 간단하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면 어떨지. 소노 투아 디스포지촌에? 제가 이탈리아어는 몰라서 잘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바빠서 나는 굉장히 바쁘니까 능력 있는 남자야라는 거를 어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바쁘지만 너를 위해 이런 시간을 낼 수 있는 남자가 더 능력이 있다 라는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 예가 더 있는데, 이제 잡지 연재를 맡아서 이탈리아를 여러 방면으로 소개하면서 정치가들도 많이 만났대요. 근데 그 정치가 중에 한 명이 수상이 되었다. 수상이 되라면 아무리 라틴 근성의 이탈리아라고 할지라도 그 바쁜 정도가 판이하게 다르다. 근데 이 이탈리아 수상이 나를 위해 내어주는 10분의 내용이 바뀌었다. 장소는 수상이 되기 전처럼 그의 개인적인 오피스에서 만났지만 나와 만나는 10분 동안은 전화를 일체 연결시키지 않았다. 이 정치가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나 아직도 크게 활약 중이다. 그는 결코 미남이 아니다. 추남이라고 하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 그러나 여자를 이렇게도 관동적으로 다룰 줄 아는 남자는 용모의 미추를 넘어 섹시하게 보인다. 매력 있는 남자다. 네,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남자. 이런 면에서 매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시오노 나나미의 남자들에게를 소개했어요. 이 책에 보면 실제로 좀 패션이나 스타일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읽었던 부분은 좀 다양한 어떤 그 매력이 있는 성정이나 그런 것 부분들도 많이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감이 돼서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되게 오래된 책이지만 30년 된 책이지만 3번이나 책이 이제 리뉴얼돼서 나오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고 30년이 지났지만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지금 지금 나온 버전은 작은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집에다 두고 와가지고 이 책을
중고 서점에 가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커버도 비닐로 다 이렇게 입혀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책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남자들에게라는 책이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낮에 굉장히 이 책을 재밌게 봤다고 말씀하신 분께서 저한테 이 문장이 되게 좋았다,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여자들은 남자들을 존경하고 싶어 근질근질해 있어요. 남자들이요, 그 기대를 제발 저버리지 말아요. 라는 문장. 근데 이거를 저한테 추천해주신 분이 또 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저한테 이 책을 추천해준 저의 옛날 남자친구도 그렇고, 이 문장을 저한테 추천해주신 분도 그렇고, 이 책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이 이미 굉장히 멋진 남자다. 건비님, 결국 기대를 충족시켜달라는 거네 라는데, 약간 듣기에 따라 읽히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홍님도 막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기대는 굉장히 멋있는, 외모적으로 멋있는 남자가 아니다. 내면이 단단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이해와 그런 것들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출발하는 스타일이 있는 남자다라는, 물론 여자들한테도 해당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 책의 소개를 마치고요. 내일 소개할 책도 재밌어요. 그리고 옷을 사려면 우선 버려라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이 이제 보면 정리수납 분야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해서 일본에서, 어디 갔지? 책이 없어졌네. 무슨 일본에는 카테고리에 정리수납 분야도 있나 막 이러면서 이제 정리를 잘하는 법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스타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당신이 멋진 여자,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스타일에 대한 팁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어서 저는 내일 이 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밤인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